어디 있지? 나폴리탄 몇 개 읽을게요, 여러분. 읽고 싶었던 제목만으로 흥미가 생기는 나폴리탄 괴담이 몇 개 있었어서. 코가 막혀. 네. 자, 오늘 읽어볼 나폴리탄 괴담은요. 공고, 육하원 측의 사내를 만났다면 연락 주십시오. 자, 저희는 특정 존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입니다. 최근 육하원 측의 사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길래 도움을 받고자 공고를 한번 올려봅니다. 먼저 제가 사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그는 자신이 명함을 주운 자에게 다가옵니다. 아, 육하원 측의 사내에 명함을 주운 자에게 다가온대요. 명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명함을 진짜 대충 팠다. 얘들아, 그치?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명함이냐? 단색의 명함 위에는 위 사진같이 육하 원칙, 그 밑에는 참인 문장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네? 참인 문장을 제시해주래. 맞는 말인 거죠? 뭐 예를 들어 개미는 검은색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사내에게 참인 문장을 말하면 그는 문장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 종이 한 장을 건네고, 거짓인 문장을 말하면 문장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한 뒤 사라집니다. 김원핑은 스트리머다. 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운 종이 한 장을, 김원핑은 예쁜 스트리머다. 이런 식으로. 네. 그의 복장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신이 육하원 측의 사내를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간단히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정보에 따라 저희가 사례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물로 명함 소지자를 우선하여 인터뷰하니까 명함을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진 채로 방문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위와 같이 생긴 명함 발견 시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사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락처 두두두두두. 해당 문서는 기관에 방문된 이들 중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 일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요. 문서 속 진위 여부의 내용은 이 육하원치의 사내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방문자 정보들이 나오네. 제시한 문장. 나는 16살이다. 진실. 사내의 반응.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A에게 건네고 사라짐. 이게 더 된 정보라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채운 종이 한 장을 건넨 거죠. 종이의 내용. 당신은 2025년 1월에서 2025년 12월 31일 대한민국에서 16살이다. 세는 나의 계산법에 의해 2010년 7월 13일부터 비고. 외에 적혀있던 날짜는 A의 생년월일과 일치하고 제시 문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진위가 바뀔 수 있음에도 사내는 이 말을 진실로 판단함. 육하원 측의 사내는 제시한 문장이 아닌 화자의 의도 파악하는 것도 주상이라는 제시됨. 그러니까 육하원 측의 사내한테 검토를 받는 게 좀 중요하네. 내가 예를 들어 김원핑은 예쁜 스트리머다 했는데 나한테만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육하원 측의 사내가 이 새끼 좆바하는데 하면은 망하는 거죠. 야, 눈 아파 이 새끼야. 반갑습니다. 방문자 B, 남성, 생물학자. 나는 인간이다. 진실.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1324년부터 2049년 생으로가 아닌 곳에서 인간이다. 육신으로 자비. 도대체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었고 이때 다시 태어나서 이때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야? B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전상인 사람이라 확립했는데 그럼에도 왜, 언제, 어디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론의 주장이 오갔는데요. 추후에 인간이 아니게 되는 공간의 존재를 확인했고 어디서의 정보는 보안상 검열. 이때 측정했을 때는 인간이었는데 추후에 얘가 인간이 아니었던 게 판별이 됐나봐. 이때 검토받을 때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방문자 C,
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거야. 진실. 우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실 거구나.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사라짐. 당신은 2025년 2월 4일? 2월 4일이면 입학이지 얘들아. 어디서? 집에서. 왜 집에서야? 합격을 했는데. 아, 합격해서 S대 통보. 아, 서울대가 아니라 수원대래? 숭실대래? 숙명여대래? 에헤이. 인터넷을 통해 기준, 충족, 비고. C는 합격 전에 사내를 만나서 문장을 제시했으며 종이의 내용대로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사내의 능력을 이용하며 원하는 미래의 정보. 아, 얘들아. 너네가 이 사내한테 미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김원핑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너네들이 만약에 시험하고 싶어. 김원핑 존나 지금 뜰 것 같다. 저점 매수해야 된다. 김원핑 나중에 대기업 될 것 같아. 그럼 이 육하원 측의 사내에게 김원핑은 대기업이 될 것이다 하면 사내가 진실 이렇게 말하면은 와 진짜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문자 D. 나는 잘생겼습니다. 거지. 야 이거 너는 새끼 누구야? 응애 티모 너야? 듀스틸 너야? 야 나는 잘생겼다고 한 사람 누구야? 아니 얘들아 육하원 측이 사내 너무 얼빠다 그치? 뭐야 이 새끼. D는 아니 이거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육하원 측의 사내 같은 게 어딨냐고요. 변론했으며 NK321 사용 결과 진술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나 진짜 그냥 장난인 줄 알았나봐 얘들아. D의 동의하에 그의 얼굴을 두고 기관 내에서 투표를 시행했는데요. 투표 결과는 89대 11. D는 잘생기지 않아. 얘들아 근데 이거 너무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아니 야 우리 엄마한테 나도 잘생긴 아들이야. 나는 어이가 없네. 김은핑이랑 결혼한다라고 나는 했더니 김은핑이랑 결혼한다. 결혼한다. 2028년 언제? 3월 2028년 3월 28일. 결혼을 잘했다. 속보 위반 때문에 진실. 이렇게 섞인 종이를 줬어. 육하원 측의 사내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으며 아니 그냥 치수의 상상 아니었어? 라고 변론. 많은 치수들의 투표에 의해 할짝 낼름 추베르은 임시 제한 절차에 처해짐. 푸하하하. 농담. 기야 대사네. 농담이에요. 바로 풀어줬고요. 장난. 네. 자, 다음. 사내는 명확하게 명제가 아닌 문장이라도 진실을 판단하는 걸로 보임. 하하하하. 저거 진실이었는데 그렇지. 방문자 2. 남성. 회사원. 나는 내 꿈을 이룬다. 거짓. 사내의 반응. 이의 어깨를 손으로 두드린 뒤 사라짐. 이의 꿈은 자신의 음악적 성공이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는 음악으로 성공할 거야. 대힙합퍼가 될 거야 라고 밝힘. 사내는 이를 그냥 위로하려던 것으로 추측. 방문자 F. 지구는 평평합니다. 거짓. 그치 지구 평평하진 않지 얘들아. 그치 인정? 사내 반응. F를 비웃은 뒤 사라짐. F는 인터뷰 중 여러 차례 거짓된 답변을 했으나 MK313을 통해 진실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F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음. E와 F 그리고 5개의 사례를 통해 사내는 감정을 지녔다. 왜냐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 비웃기도 하니까 얘가 이제 기계같이 좀 비빅 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방문자 G. 외계인은 존재한다. 진실. 사내 반응. G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사라짐. 외계인은 4월 8일 232 14.1 57 이곳에서 존재한다. 억압과 통제 기만. 방문자 H. 전업주부. 나는 죽을 것 같아. 진실. 사내의 반응. 당신은 2초 뒤에 이곳에서 죽는다. 교통사고와 주의력 결핍으로.
와,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던 거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던 거야?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는 걸? 자살한 건가 보다. 육하원 측의 사내한테 말하고 자살했나 봐, 얘들아. 아닌가? H는 아들의 사고 현장에서 사내의 명함과 종이를 발견했고, 아들의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졸음 운전 중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즉사했고, 확인 결과 피해자는 종이의 내용을 읽느라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육하원 측의 사내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됨. 와, 종이를 일부러 여기다 둬서 죽게 만든 거네. 육하원 측의 사내가. 방문자 I. 신은 존재한다. 진실. 신은 2039년 9월 25일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 창조. I는 종이의 내용이 정말 진실인가요? 반복적으로 물었으며 인터뷰하던 요원은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답했음. 인터뷰 후 I는 자택에서 목숨을 끊음. 도대체 203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음. 어떻게 내용은 소실됨. 그렇게 총 24명의 방문자와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문서이며 다음과 같은데요. 사내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내는 다른 이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인식을 조작한다. 분명 사내가 존재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명함을 주은 자는 사내 앞에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한다. 네? 이렇게 누구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스트리머다 이런 식으로 홀린 듯이 진실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사내를 바라보면 어떤 문장이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미 사내를 불러들인 명함을 통해서는 사내를 만날 수가 없고요. 새로운 명함을 찾으셔야 돼요. 육하원 측의 사내를 부르고 싶으신 분들 밖에 나가서 명함 하나 찾으세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명함을 딱 들게 되면 사내가 앞에 나타나 있을 거야. 그럼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나는 김원평한테 핑치를 달 거야. 진실. 5번. 하지만 아무도 사내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내의 표정이나 감정을 기억하긴 하지만 그 누구도 사내의 얼굴만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런 공고를 통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내의 명함 5개를 확보해서 이제부터 사내 강령수를 할 건가 보다. 그래서 지금 조작을 해서 한번 사내를 만나봤습니다. 요원들이 제시한 문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요원 A.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거짓. 비고. 사내가 정보 체득에 협력적인 면모를 보인 듯하다. 육하원 측의 사내가 찍히도록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사내의 얼굴만은 뭉개진 듯이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찍고 있는 걸 알았나 보네. 2번째. 당신은 나에게 종이를 건네지 않을 것이다. 진위 여부, 방박, 판별 불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비와 함께 사라짐. 건넸네? 그럼 거짓말 아니야? 모순된 문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똑똑하다 요원들이. 그치? 한참을 예상을 벗어난 반응이었다. 이틀 뒤 요원 B가 발견했으나 사라진 시간 동안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고 검진 결과 B의 신체 나이가 5년 증가했대. 뭐야? 어디 잡혀 있었던 거냐? 응? 뭐야? 육하원 측의 사내를 위험 분류로 변경. 안전하지만 원래 안전했지만 주의로 바뀌었대. 특이하긴 하다, 그치? 요원 C.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이다. 판별 불가? 왜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이 찢어지도록 웃더니 건네고 사라짐. 그 문장만을 기다렸어. 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닌 누가 문장을 제시하면 그 문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존재로 짐작이 된다. 위 가정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육하원 측의 사내를 이용하려던 것이 아닌 육하원 측의 사내가 우리를 이용해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려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위사례 이후 남은 명함으로 사내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사내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사용된 명함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그 후로 사내랑 만났다는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고 다만 사내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는데 종이는 이러했다.
나는 위 사례 이후로 모든 곳에서 사라진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목적의 달성. 씨발. 이 사회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로 알아냈나봐. 자, 무슨 목적을 달성한 걸까요? 플레이어는 고정된 얼굴이 없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좀 약간 미스테리하네요. 첫 번째, 명작선. 네. 아니면은 진짜 시뮬레이션이라서 시뮬레이션인지 확인하고 있는지 위한 복 같은 거였나? 이거 좀 재밌다, 얘들아, 그치? 두 번째. 얘들아,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친 사귀는 내가 꿀팁 한번 준다. 그렇네, 유카원칙에 사내가, 그치? 얘들아, 야, 크리스마스까지 내가 여친 사귀는 꿀팁 하나 줄게, 얘들아. 기야. 대익명. 야, 뭔데? 한지원의 말에 강서율이 뾰루퉁하게 대꾸했다.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애인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지원이의 말은 꽤나 흥미로운 주제였고 솔직히 개소리일 게 뻔했지만 내심 기대 중이었으므로 일단 들어볼게. 야, 너네 이빨 요정 얘기 알아? 알지. 그 이빨 빠진 거 베개 밑에 넣어놓으면 돈 준다는 거 아니야. 진짜냐? 야, 얼마 주는데? 코인으로 며칠 전에 200을 날렸던 영준이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나는 무시하며 알아. 그래서 너네들 베개 밑에 이빨 넣어본 적 있어? 우리 중에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빨 넣어봤는데. 그거야 솔직히 너무 오래된 얘기였고 마치 옛날에 다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얼마 받았냐고요? 나는 엄마한테 나 베개에 여기 베개 밑에 이빨 넣고 잘 거다 동네방네 떠들었는데도 엄마가 한번 넣어봐봐 하더니 다음날도 이빨이었어요. 스발. 엄마한테 자랑 다 하고 엄마가 바꿔줄 거라고 이게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다음날도 이빨이던데요. 엄마가 먼저 이빨 봤어 은핑아? 뭐야 왜 이빨이냐? 아니 왜 안 왔다 가셨대. 그랬나봐요. 그거야 너무 오래된 역이었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베개 밑에 동전을 넣어주시는 것도 부모님. 일단 나는 그렇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 자다 하겠어? 안녕. 넣어봤는데 장난감 받았어. 나이스. 다시 들으면서 자. 근데 그게 어쨌다고? 한껏 진지한 표정을 한 지원이가 고개를 들이밀며 야, 여기 아무도 없지? 응. 그럼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아냐? 야, 진짜겠냐?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럼 그렇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야, 저 새끼 또 병신 같은 소리 한다. 이 새끼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안 취했네 아직. 잔이라 채워. 어떻게 안 취할 때가 더 병신 같지? 이빨 요정? 너 지금 취했냐? 말이 되냐? 이빨 하나 그럼 뽑아줄까? 내가 이빨 뽑아줄까? 씨발 좀 들어봐. 한지원은 들이미는 술병을 씨발 마다하면서 얘들아 이게 요정이라는 게 이빨 요정만 있는 게 아니야. 이빨 요정 그러니까 이 새끼는 존나 소박해서 그냥 이빨만 받고 동전을 주는 건데 그 다른 요정들은 다른 것도 받는다니까? 근데 근데 이게 또 요정들이 다 친절한 것도 아니야.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운 좋으면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베개에 그 소원을 쓴 종이를 넣고 어떤 요정이 마음에 들면 진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얘들아. 잘 들었고요. 이 새끼 존나 취했다 미친 새끼. 야 씨발 얘들아 너 헤드 윙빙이야? 이빨 요정 예쁘냐고요? 한번 볼까요? 얘들아 근데 진짜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 이 얘기를? 억울해하는 지원이의 말을 강서연이 맞고 야 아니 됐고 너 여친 있냐? 아니? 그럼 마셔 이 새끼야. 옆에 듣고 있던 강서율이 들고 있던 소주를 다시 채워 넣기 시작했다. 한지호는 씨발 이빨 있다? 이따 이거 자
자리에 있던 친구들 모두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려댔다. 근데 나도 같이 웃다가 잔을 받으며 문득 궁금해졌다. 근데 이빨 요정은 이빨 가져가서 뭐 하는데? 야, 그것도 몰라? 모르지. 너 알아? 박지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술을 들이키며 야, 이빨 수집하는 새끼면 정상이겠냐? 사이코패스 아니겠냐고. 오는 씨발. 야, 그럼 만약에 네 말이 진짜라고 치고 야, 다른 요정들은 뭐 가져가는데? 어? 다른 애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 야, 빠진 이빨에 이상성욕 느끼는 변태 새끼들이랑 동급이면 더하면 더했지. 어? 덜하겠냐? 꽤 일리가 있네. 야, 시끄럽고 짠이나 해. 짠짠짠. 아, 씨발 술맛 떨어지게. 술이 고팠던 강서열이 술잔을 들이밀었다. 야, 짠한 건 연말에 여친이 없는 우리고 이 새끼 씨발. 야, 닥치고 짠. 술잔을 부딪힌 우리는 술을 들이부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다. 미래에 관한 얘기, 취업에 관한 얘기, 우리는 왜 여친을 못 사귀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다시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는 금방 취했고 나이를 꽤 먹어서인지 밤새도록 마시진 못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숙취해소제를 먹었어야 됐는데 잠들기 전 마지막 기억은 킥킥거리며 내가 무언가를 메모지에 종이를 적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이었다. 베개 밑에 무언가 적은 종이를 집어넣고 나는 잠들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머리맡을 사사시 뒤져봤지만 무언가 적어놓았던 흐릿한 기억 속 메모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은 불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도 꽤 나이를 먹은 편이라 잘 아는데요.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가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 나이를 거론하기엔 많이 어리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긴 합니다. 제가 방금 한 농담 있죠? 생물학적으로 근거 없는 말 아닙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신경 물질의 전달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시간을 느끼는 정도는 정말 생물마다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건 정해진 바가 아무도 없고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 무엇도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어쩌면 허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실종된 비행기가 미래에 조금도 녹슬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된 일이 있죠.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저는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고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정말 멋진 배우였죠. 저도 꼭 그런 시간여행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마이클 제이 폭스보다는 크리스토프 로이드가 더 제 롤 모델이긴 했습니다. 보다시피요. 제가 지식이 늘어갈수록 안타까움만 커져갔고 영화에서 나온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 쳐도 88마일의 속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죠. 뭐 이런 흔한 물리학자가 됐지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붙들었습니다. 뭐라도 나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물리를 공부했죠. 시간여행은 본래 불가능이라고 못 박혀있던 주계였어요. 미래로 과거를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다만 학계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에서 평행세계의 존재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공상과학의 영역이고 다른 세계의 존재라니. 아니 저희는 그저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미개한 생물일 뿐인데 우주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애초에 우주라는 개념에 이름을 붙인 것조차 저희 오만일지 모릅니다. 와중에 다른 세계를 거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행세계 이론도 시간 여행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생각할 때 저는 그냥 하나의 세계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두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시간선 그림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트롤리 딜레마. 다들 아시죠? 재밌는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자, 두 기찻길이 있습니다. 한쪽 차선엔 한 명이, 반대쪽 차선엔 5명이 있네요. 이 결정을 우리 듀스틸님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에서 같이 1번 시간선에서 A가 다 한 명을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합리적이죠? 사람의 목숨에는 경중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A가 죽인 그 한 명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약재 반지를 보니 다음 달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약혼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후회와 상실방에 빠진 A를 저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A에게 제가 물었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A는 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익숙한 욕짓거리에 웃음이 털러 나왔다. 한지원은 크리스마스에 맞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연기하는 누군가를 노려보았다. 그렇지, 이게 크리스마스야. 어? 야, 저분도 그냥 일하시는 거야. 크리스마스에 쉬지도 못하고 진짜 알바하고 계시는 분한테 왜 그러냐? 야, 저분은 애인이 있을 거 아니야. 지켜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 산타 분장까지 하고? 그렇네, 이 씨발. 우리는 산타복을 입고 열심히 징글벨 징글벨 울리던 한 아저씨에게 달려가려는 강서율을 딱 붙들었다. 또 이렇게 넷이 모였다. 역시나 애인은 없다. 한때 술자리에서 농담 비슷하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긴 했다. 뭐 이빨 요정이라느니 소원을 붙여주면 들어준다는 요정이라느니. 야 지원아, 너 4주 전에 했던 말 기억나냐? 그 여친 사귀는 개꿀팁? 뭐야, 아직도 쓸 수 있어? 아니 이빨 요정처럼 베개에다 소원 적어놓으면 들어준다는 요정 있다는 거. 그게 뭔 소리야? 너 꿈꿨어? 아, 이 짐승 새끼랑 대화를 한 내 잘못이지. 우리는 술집으로 들어갔다. 연인들이 주로 가는 분위기 있는 집은 아니었고 포차 같은 곳이었는데 연애는 하고 싶지만 꼴에 자만추인 우리는 헌팅 포차 같은 곳으로는 향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외견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클럽 같은 곳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다. 또 우리끼리 도란도란 술을 먹고 있던 것이다. 아, 어머니는 날 왜 그렇게 낳은 거야? 야, 하늘은 왜 차은우 진 육성재 비송강 낳고 나를 낳으신 거냐? 그 앞에 좀 더 낳으셔야 되지 않냐? 그러게 한 70억 명 정도 덜 나왔는데 너 70억 명째잖아. 아가리 여물어 씨발로마. 네 얼굴이나 봐. 아니 뭐 지코 닮았다고? 우주상수 네 얼굴이나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야,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그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신 형님들한테 인스타로 구애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범죄 아니냐? 어? 이런 초췌한 우리라도 받아줄 누군가를 찾으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야. 나는 강서율을 끌어내려. 야, 앉아. 쳐다보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애를 하는 거 자체가 범죄지. 또 걔들 입장을 생각해봤냐? 죄질로 따지면 살인죄야. 살인 강도. 근데 언제 철드냐? 야, 철은 모르겠고 잔들기 남자. 잔들었다 짠짠. 와, 술 언제 채웠어? 역시 강서율 대서율. 야, 빨리 안 들어? 안주 나오기 전에 첫 잔 빨리 짠 쳐야지. 야,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우리 한번 죽어보자고. 어? 술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가? 한 잔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다. 그 말에 동의할 만한 의학적 지식은 없다만 일정 부분은 동의할 만했다. 세상은 어지러웠고 나처럼 휩쓸려가며 살아가는 인생 무척이나 잔혹한 시대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 연락을 해본 여사친도 없고 살다가 우연히 뭔가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내 쑥스러운 인생.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금은 현학적이기도 한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봤다가 지워보았다. 그냥 술이나 마셔야지 씨발. 아프디 아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머저리가 돼야겠어. 나는 기꺼이. 얘들아, 만약에 씨발 새끼 또 이러고 있네. 만약 한지원이 입을 닥치는 세계관은 없는 거니? 진짜 만약에 얘들아 한 3주 전으로 돌아가면 그 크리스마스 전에 여친 만들 수 있냐? 야, 쌉 가능이지. 그 지금은 왜 안 돼? 지금은 이미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라 여성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구나. 훌륭한 마음씨를 지녔네. 씨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지원의 그의 살짝 진지한 그런 눈빛으로, 그 진지한 눈빛으로 걔가 술병을 겨눴다. 농담을 하려다가 3주 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야, 저게 팩트지. 연애하고 싶다 씨발. 섹스하고 싶다 씨발. 야, 큰 소리로 좀 하지마 씨발. 섹스하고 싶다 씨발. 존나 섹스. 야 짠. 저 새끼 왜 이렇게 닥치라고 해. 우리는 그렇게 또 취했다. 1차가 끝나고 미리 잡아둔 모텔에 가서 또 술판을 벌였고 술 게임을 하다가 우리는 좀 지루해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들었다.
무척이나 외롭고 쑥스러워야 했어야 할 남자 넷의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나는 내 집에서 깨어났다. 크리스마스가 깨어났대. 찾아왔대. 숙취는 그대로였지만 모텔이 아니었고 크리스마스여야 할 달력은 그렇지 않았다. 핸드폰을 열었다. 날짜는 12월 11일. 3주 전이잖아. 자, 이렇게 A를 과거로 돌려보냈습니다. A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 줄이야. 아차차. 놀라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A는 미래를 바꿔낼 수 있을까요? A는 이번에 레버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죽음 대신 누군지 모르는 5명의 죽음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잔인하고도 이기적인 사람. 방금 일어난 지금의 시간선을 2번 시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1번 시간선과 2번 시간선은 그냥 평행한 세계선입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간선이죠. 하지만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1번 시간선의 시간 여행이 발생할 지점을 그냥 원점이라고 찍어봅시다. 그럼 이 원점 이후로 1번 시간선의 A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A는 존재하지만 그 속에 있는 A는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선에서 원점 이전의 A는 그냥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A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죠? 참, 병행세계로는 이 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희는 유일시간선이라는 개념 하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유일시간선은요, 상위시간선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간여행을 통해 1번 시간선으로 이동한 A가 이동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1번 시간선에 A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A가 자신의 약혼자를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온전히 A가 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A의 세계에서 오직 A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쳐도요. 여기서 1번 시간선은요, 첫 번째 원점을 기점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연인이. A가 시간여행을 몰랐던 시간선으로 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보내더라도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여행을 하고 싶다면요, 이미 더 씌워진 새로운 신의 시간선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B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트롤리 딜레마는 엄청난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5명의 가련한 사람들은 모두 B의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뒤늦게 그걸 알게 된 B는 또 오열하였습니다. 그 분노한 B는 A를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B에게도 이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고통은 함께 나눠야겠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를 다시 선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B 역시 그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B는 A가 선택하시 훨씬 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전이요. B는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악몽을 꾸게 하는. 씨발 무서워. 야, 소름 돋아. 말은 뭐야? 악몽을 꾸게 하는 자장가. 퍼킹. 씨발 깜짝이야. 얘들아. 나 뭐야 방금. 미치겠어 진짜. 무서워. B 역시 그러겠다고 했고, 여기서 B는 A가 선택하기 훨씬 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는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트롤리 딜레마가 벌어지는 곳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하지만 부지런한 B는 바다 건너, 강 건너, 산 건너 A가 선택하기 훨씬 전보다도 이른 시간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했죠. A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A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B는 좀 의아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A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이코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선택을 시작한 기점에 A와 B가 만난 A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점 이후와 원점 이전의 A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B와 나눈 대화는 기억하지 못하겠죠. B는 자기 가족이 모두 기차에 치여 죽는 걸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12월 11일로부터 12월 24일에 시간을 반복 중이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고, 두 번째는 뭐야, 맨날 3주 전으로 돌아오네 신기했으며, 세 번째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회계야 누군가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본 거지만 이 꿈은 좀처럼
끝이 나질 않았다. 언제 끝나는지 모를 무한 루프. 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설마 내가 최소 쓴 소원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친 사귀게 해주세요 이딴 거였을까? 아주 가능성이 높았다. 어떤 미친 새끼인 요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밌겠네 싶어 나를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친을 사귀지 못하면 무한 루프를 반복하도록 만든 모양이었다. 일단 생각나는 건 돈이었다. 아, 로또 번호를 외워가지고 로또에 당첨돼야겠다. 그런데 처음 수십원이라는 돈을 벌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쾌감이 들었는데 2주가 지나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니까 허망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냥 돈을 펑펑 썼다. 어차피 2주가 지나면 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 문득 여친은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돈의 힘은 강력했다. 나는 2주 동안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 미래를 알았고 난 돈을 복사할 수 있었다. 범죄도 저지를 수 있었다. 어차피 2주 뒤에는 없던 일이 되니까. 다만 그건 그러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 망령으로 살아오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본 나로서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게 조금 두렵게 느껴졌다. 대신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기로 했다. 먹고 마시는 걸 무한히 하고 나서 조금은 질렸고 놀 수 있는 걸 다 놀아보고 그때서야 자기계발의 욕구를 느꼈다. 일단 몸은 만드는 일은 불가능했다. 2주 동안 몸을 만들 순 없으니까. 다만 기억은 남았으므로 뭔가 배우는 건 가능했다.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쳐보고 싶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걸 샀다. 하지만 금방 그만두었다. 돈의 쾌락에 중독된 나로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놀거리를 찾았다. 만화, 영화, 소설, 게임, 20대 남성이 솔직히 범죄 말고 수십억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그냥 다 해봤다. 그래서 다시 자기계발로 돌아올 마음이 들었다. 우습게도 자기계발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성욕 때문이었다. 어떤 재밌는 일을 해도 웬만하면 친구 아니면 거의 혼자였으며 돈만 보고 달려드는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들 눈에 비친 건 내가 아닌 내 돈이었다. 나는 성욕을 풀고 싶었다. 성욕을 넘어 난 사랑을 하고 싶었다. 별을 단 레스토랑에 함께 온 서로와의 미래를 그리는 연인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2주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무언가를 어디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범죄가 아닌 선안에서 연애를 해보기 위한 모든 걸 시도했다.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아니 돈도 돈인데 뭔가 미래를 딱딱 맞추는 것 같다. 아니 연말 되니까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다 맞추더라니까. 와 그건 진짜 신기하긴 했어.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야 너 코인 한 3주 전에 시작하지 않았냐? 운이 좋았던 거지. 존나 신기하긴 해. 그렇지만 앞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딱히 돈 얘기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술자리는 지지부진했고 난 나와서 담배를 피웠다. 또 탕이네. 야 그냥 술이나 먹자. 뭐 연애야 임마. 나는 수없이 많은 2주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점 있던 친구들은 썩 내 눈에 차지 않았고 조금 모자라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그냥 친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2주를 다시 시작했다. 그래 리셋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연애를 위해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 연애를 목적으로 누군가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어차피 2주 뒤에는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쪽팔리지 않았다. 이성에게 말을 거는 일을 조금 쉬워졌고 쉽게 포기하는 법도 배웠다. 온갖 멘트에 허세 분위기, 행동, 농담, 선물 공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도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냥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눈빛이 뭔지 알게 되었다. 아 이런 거구나. 오빠 내일은 뭐해? 글쎄 수백 수천 번의 대화의 연습,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법, 그 모든 것들을 완전 알파메일이 됐네. 손쉽게 얻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구애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 부끄러움은 결국 실패에 대한 그냥 두려움이었음을 알게 됐다. 무언가 한꺼풀 벗겨낸 느낌은 그때부터 들었다. 대충 겉모습만 봐도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이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허무했고 연애의 목적이 아닌 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차피 연인을 사귀기 시작하면 2주의 반복은 끝이 날 거였으며 따라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계속 2주 무한루프를 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었다. 아니 연애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느껴졌을 때부터 그쯤에는 더더욱 그랬다.
무한한 시간은 불가능이라 여겨진 연애도 이렇게나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럼 다른 건 어떨까? 이 무한한 시간을 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수백, 수천 번의 반복도 견디어낸 나였으므로 기타 줄이 조금 아픈 정도는 이제 쉽게 참아낼 수 있었다. 타인의 다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주나 기다려야 됐다. 그에 비해 기타는 쉬웠다. 내가 실수했으면 2주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냥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익숙해졌다. 나는 확실히 무언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다. 기타 배웠고, 피아노 배웠고, 바이올린 배웠다. 드럼을 배우고, 노래 연습했고, 춤도 배웠다. 춤은 근육의 부재가 문제였는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반인 기준으로 꽤 잘 춘다는 소리는 듣는 정도가 되었다. 공부도 했다. 경제, 경제학, 수학도 배웠고 물리학도 배웠다. 자연과학, 공학, 문학과 사회학, 언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 진짜 많이 배웠네. 며칠이 지난지 세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학문에 몰두했고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전공의 학부 수준을 모두 겉핥기식 정도는 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쯤에 그 짓을 한 번 더 했다. 무언가 배우는 일은 즐거웠다. 시험이란 목적을 위한 시간에 쫓기는 공부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일,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정말로 나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짓을 영원히 반복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해본 것 같았고 슬슬 사람들과의 지속되는 관계도 솔직히 좀 그리웠고 이 반복 속에서 벗어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앞으로 계속 사귀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어떤 여자와 적당한 연애에 성공하여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난 여전히 12월 11일에 있었다. B는 A를 죽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죠. 눈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시간여행까지 해서 돌아갔는데 알겠다고 해놓고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 딸,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저였어도 눈이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B한테 너무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 같으신가요? 저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리학의 발전을 위해 B에게 조금 더 부탁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B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빨리 다시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과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산 넘고 물 넘어 시간 넘어 A를 찾아갔습니다. B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B는 A의 머리를 후려친 후 기절한 A를 묶어놓았습니다. 어딘가 묶어놓는다면 당연히 레버를 돌릴 수도 없겠죠. 이젠 괜찮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B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A는 레버가 있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레버를 그냥 돌려버린 겁니다. B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시 제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놓으라고, 당장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B는 또다시 시간여행을 했고 A를 만났고 이제는 A를 죽였습니다. 도대체 A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리면 A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A가 부활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선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씌워진 순간 더는 더 씌울 수가 없어요. A가 레버를 옮긴다는 사실은 이미 시간여행이 한 번 일어난 후의 일이므로 B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과거에 죽어버린 A가 도대체 어떻게 레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선은 망가졌네요. 트롤리 딜레마를 진행 중이던 이 유일 시간선은 더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온갖 방법으로 연애를 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제1의 사람도 만나봤고 살면서 절대 만나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도 다 꼬셔봤다. 조금 질리긴 해도 쓰리썸도 탔다. 몇십, 몇백 번의 반복 끝에 나는 그냥 여전히 12월 11일이었다. 미치고 팔자 뛸 노릇이었다. 무한한 시간에 가졌다는 사실에 패닉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도 들었다. 그래, 알아보자. 무한한 시간이야. 어디 정답지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라면 내가 세상에 업적 같은 걸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나라는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조금 호기심이 들기도 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그냥 나는 본격적으로 물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물리가 발달된 나라를 찾아갔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했으니까. 그러나 의외로 나는 향수병에 예민한 편이었다. 타국으로 넘어가면 길가에서 범죄의 표식이 되는 일도 많았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실제로 죽어보기도 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기에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 뒤로 또 시도해보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또 아무래도 한국에 산 날이 많았으므로 한국어나 영어로 공부하는 쪽이 더 편했다. 일단 한국에서 최대한 물리를 공부해보기로 하고 물리학에 관한 전공서적을 다 읽었다. 대학마다 쓰이는 전공서적이 달랐지만 다 찾아 읽었다. 물리랑 관련된 온갖 도서를 다 읽었다. 나에게 처해진 사항은 학계에 당연히 보고된 적 없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으며 그래서 전공서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물리로 내로라 하는 곳은 다 찾아가서 연구해봤다. 현존하는 연구를 모두 섭렵하고 연구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그냥 가까운 데서 공부했다. 어차피 내 연구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이론 물리학이었으니까. 나의 목표는 어떤 명제에 참거짓을 찾는 일이었다. 시간여행은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답은 알고 있다. 실제 가능하니까 내가 이 지랄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을 모르겠다는 게 문제였다. 그 신체 전부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만 정신은 그대로였다. 그런 걸 소설이나 만화에서는 회귀라고 불렀다. 공상과학에서는 시간여행만큼이나 유명한 현상이어서 그랬던 걸까? 의외로 논문이 꽤 있었다. 시간여행이나 웜홀 같은 현상이 논문이 많은 것이랑 비슷한 이유였다. 그러나 한계에 봉착했다. 시간이 많다는 건 결국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주라는 시간 때문인지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 시간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학계의 이론은 생겨나지 않았다. 시간여행이란 터무니없는 공상과학에는 연구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랬다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창의력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상상력과 실험 자료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기록이 불가능하니까 연구 기록을 나는 전부 머리로 암구했다. 나는 점차 예민해졌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나는 다른 학문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처음에는 수학, 다음에는 화학, 그 다음에는 생물학, 의학, 철학, 사회학, 그냥 신학까지도. 나는 그냥 회귀라는 학문을 아예 만들어야만 했다. 이 학문의 시초는 나였으며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나였다.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학문을 새로 쌓아올릴 생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범죄조차 되지 못하는 둔재였으며 오기로 버텨서 여기까지 왔을 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은 여기에 누굴 데려놔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것들이다. 무한한 시간에 편승했으니 나는 그리 특별한 존재도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 그냥 나 같은 둔재는 이 영원한 시간 안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을 뿐이다. 나는 별봉리 없는 병신이니. 씨발. 시야가 시펄겋게 물들었다. 도서관에서 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쌍욕을 뱉었다. 시선이 몰렸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어차피 2주 뒤면 사라질 것들이니까. 저기요. 누군가가 욕설을 해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뭐래 하려는가 싶어 쏘아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걱정 어린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다. 괜찮아요?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눈이. 나는 그 여자가 말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기 때문이다.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히 걱정은 없었다. 죽어본 사람이야. 죽어본 경험이야. 꽤나 많으니까.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이었다. 밥을 너무 안 먹어서 몸에 무리가 왔대요. 며칠 푹 씻어야 돼요. 눈을 떠보니까 아까 그 여자가 있었다. 사실 몸을 신경 쓰지 않은 지는 꽤 됐다. 고맙습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요. 그래요? 그런 것 치고는 시간이랑 좀 많이 친한 것 같으시던데. 그 여자의 손에는 내가 쓰던 공책이 들려 있었다. 꽤 재밌는 공부 하시던데요. 무슨 연구예요? 말해도 모를 겁니다. 제 1레벨로 저장 물리학 전공 대학원생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죽기 직전에 살아나서인지 마음이 편해져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분위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풀려서 또 크리스마스 리셋이 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친절한 그녀에게 모조리 털어놓았다. 나는 수천, 어쩌면 수만 번의 2주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겪는 이 일의 원인을 연구 중이지만 시간여행이라는 개념이 너무 막막하다 보니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가령 돈을 펑펑 쓰느라 내게 붙었던 사람 몇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열심히 일해서 들은 사람들도 그냥 취해서 헛소리하는 놈으로 취급한다던가 이상한 새끼 취급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시간여행에 관련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정보의 전달이 시간선을 넘어서라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연구인데 통 진전이 없네요. 멋진데요? 연구가요? 아니요, 그쪽이요. 그녀는 괴짜였다. 눈을 밝혀가며 내게 일어난 일들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다. 흥분하더니 처음에는 뭐랬고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전부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녀는 물리를 시작한 이유가 시간 여행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 역시 시간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았다. 그 연구 나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떡해요? 어차피 2주마다 전부 없던 일이 될 텐데. 그녀는 뭘 당연한 듯 묻는다는 듯이 물으며 당신이 제게 다가와주면 되죠. 현실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 여행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중력이 강한 곳으로 질량이 모이듯 엔트로피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쪽으로 나아가듯 시간은 시간선이 반드시 나아가도록 사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시간의 당위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거라서 뭐 엔트로피 같은 멋진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썩 좋은 장명 센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농담이었을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은 이번 시간선입니다. 연구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 시간선의 모든 시간선은 이미 어떤 가상의 시간 여행자가 모든 시간을 더 씌워놓은 상태래. 나는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자, 이 새끼 2명. 이 새끼 2명의 썰이 궁금하다고요. 잠시만요. 크리스마스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녀를 만났던 도서관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 본 나조차도 웃음에 반겨주었다.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어요?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그냥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이라는 건 다 그냥 환상이고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며 금세 사라질 뻔하고 멍청한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여겨왔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아 그래, 나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혹시 좋아하는 꽃 있으신가요? 첫인사로는 특이하네요. 근데 저는 벚꽃이 좋아요. 벚꽃은 한겨울에는 피지 않는 꽃이었다. 나는 조화로라도 벚꽃을 구해서 그녀에게 바쳤다. 사랑을 주는 건 쉬운 일이었다. 수백 번의 반복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내가 과한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녀에겐 없던 일이 되도록 할 수 있었으니까.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한겨울에 벚꽃을 찾아온 나를 보며 기뻐했다. 남반구 어딘가 벚꽃이 피는 곳을 본 보람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걸 해보고 싶었고 문제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맞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매 순간 그녀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했다.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눈빛으로 반복마다 그녀를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았다. 그래, 난 이 사랑이라는 호르몬에 중독되었다. 저랑 물리학 연구 하나 안 하시겠습니까? 무슨 연구인데요? 재밌는데요? 혹시 제 연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거라면야. 시간이 흘렀다. 무수히 많은 시간이었다. 나는 몇 번째 반복인지 새는 일을 한참 전에 잊어버린 채도 그녀와의 2주의 시간을 보냈다. 무한히도 많은 겨울과 무한히도 많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녀랑 보냈다. 눈을 맞았고 가끔은 다른 나라로 가 비를 맞았고 봄을 구경하기도 했다. 언젠가는 그녀와 다음 봄을 기대하기도 했고 언젠가 올 연구의 발표를 설레하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오지 않을 미래를 그렸다.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이거는요? 그거는 근데 왜 고백 안 해요? 어느 몇 번 동안 반복했는지 세지 않게 되었을 때 무한히 그녀에게 처음 반하는 일에 중독되어 그녀의 일이라면 모조리 알게 된 때였으며 그녀와의 연구를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연애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주는 연애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했을 때 물리학 연구로 꼬시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요.
솔직히 통했어요. 나 그쪽이 좋아요. 나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 아닌데. 안 믿어? 알긴 뭘 알아요. 본지 2주도 안 됐으면서. 그거보단 더 오래됐을걸요? 웃기고 있네. 아무튼요. 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솔로 하기 싫어요. 나 그쪽이 좋아요. 기막힌 고백 하나 준비해서 와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건 못 들은 걸로 하고. 알겠죠? 나는 머뭇거렸다. 그녀는 내 반응을 너무 쉽게 읽었다. 머뭇거리는 내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어갔다.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난 두려웠다. 이 반복이 끝나는 게, 그녀와 늙어가는 게, 진심으로 죽게 될 거라는 게 두려웠고 결국 이 모든 행복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게 너무 두려웠다. 무한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건 이제 내게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연애를 시작하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원이 뭔지 나는 여전히 모르지만 만약 크리스마스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같은 소원이라면 그녀의 만남만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이 말을 굳이 숨기진 않았다. 그녀에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시간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고 있고 이 루프를 탈출할 계획으로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었고 어느 날 우연히 당신을 만났다. 당신은 내 연구를 같이 하길 원했고 난 연구 내용을 최대한 외워 당신과 그 연구를 계속 해왔다. 실은 당신과 하고 있던 내 연구는 거의 끝이 났다. 그쪽이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연구는 무척 빠르게 진행되었다. 당신은 천재고 내가 막힌 모든 부분을 당신이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신이 곧바로 해내 주었다. 나는 끝이 두려워 내 연구를 멈췄다. 그리고 나서 나도 당신의 연구를 도왔다. 사실 당신의 연구는 내가 언제라도 끝낼 수 있는 연구였다. 다만 당신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시간여행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건 내가 시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여행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존재한다는 확신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설득하려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헛소리라고 여기지 않았고 내 진심을 믿어줬고 나랑 연구를 같이 하지 않을래 제안까지 해주었다. 나는 그런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당신을 아직도 수십 년 넘게 만나고 있다. 네? 그녀가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제가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을 새롭게 만나는 매 순간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전부 좋아서 그래서 이 반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고백해서 우리가 연인이 되면 이 모든 게 끝나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방금 망설였던 건 그래서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씹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본지 2주도 안 됐는데 충분히 괜히 시선을 피하는데 다시 바라본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2주를 매번 반복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수십 년 동안 나만 만났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말이 돼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내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9일. 좋아하는 꽃은? 벚꽃.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 어렵지만 최근엔 중식에 빠졌다고 했죠. 당신이 물리학을 시작한 이유는 시간여행에 성공해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백투더퓨처는 안 봤다고 했고요. 언제 한번 같이 봤더니 재밌어 하더군요. 나중에 또 같이 봅시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테넷. 시간여행에 관한 영화니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지켜주고 싶어지는 스타일.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했죠. 그만! 이런 고백은 난생 처음 받아보긴 했지만 흥미롭고 설레고 좋네요. 변태 같아요. 싫다는 건 아니고. 근데 왜 그만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는 같이 늙어보는 게 소원이니까요. 결혼해서 우리 애가 커가는 것도 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 늙은 우리가 같이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보는 경험도 해보고 싶어요. 과거로의 시간여행도 해보고 싶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도 조금 궁금한데요. 잘 아는 척하더니 당신 아직 날 잘 모르네? 시간여행을 멈춰서 나를 더 알아가는 건 당신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당신이 가진 모든 추억이 나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나도 그쪽에 대한 기억을 더 가지고 싶어요. 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아.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뒤에 있는 박사님? 아, 시간여행자요? 그건 비유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내 앞에 분, 저도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요.
궁금증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은 표정이군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나폴리탄 괴담은 시간 여행에 관련된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와! 이게 씨발 주인공이야? 얘들아? 주인공이 학계에 발표를 하는 거네. 얘들아. 와. 무섭다. 얘들아, 이거네. 주인공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 2주의 루트 안에서 뭐든 해도 되니까 그걸 씨발 소름 돋아. 그거를 말한 거잖아. 무한히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가설해 볼까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모시기를 했습니다. 이지랄하면서 어디 강연하는 척하면서 주인공이 말한 거네. 얘들아, 빨리 일로 와봐. 무서워.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여기 와. 얘들아, 무서워. 나도 무한히 루프에서 김원핑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다고. 김원핑 알아서 뭐하냐. 김원핑은 나도 잘 몰라. 내가 꼭 중안부 축소 연구 선곡해서 뭐? 줄여줄게? 아이씨, 못 줄인다니까. 중안부 어떻게 줄이니? 얘들 빨리 일로 와. 내 품에 안겨. 주인공이야, 주인공. 얘가 주인공인가봐. 무서워, 씨발. 이게 주인공 과거고, 여기서부터 얘가 강연한 거야. 씨발. 무섭다. 무서워. 탈출해서 강연하는 거네. 집에 가면 같이 연구 성공한 아내가 밥 차려주고 있고. 그치 얘들아? 무서워. 얘들아. 무서워. 아이씨, 무서워. 얘들아, 이 자자. 재밌었다. 그럼 쟤는 몇 살이야? 그니까 나이는 어린데 지식은 10,000살인 거지. 지식은 엄청 전무한 거죠. 엄청 많은 거죠. 무서운데 원핑이 안고 자도 돼? 당연하지. 내 배꼽은 너무 조그매서 못 숨겨줘 얘들아. 각자 도생하자. 어쩔 수 없지. 현자지. 그 있잖아, 1억 년 버튼처럼 무한 전생에 400년마다. 무서워. 애니 중에서 무직 전생에 400년마다 루프 타는 용신이 있다고요? 그 무슨 애니메이션인데? 얘들아, 잘자. 꿈나라로 시간여행하러 가자. 웅핑아, 에? 얘들아 잘자.